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키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는 정의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 두 편을 골라봤습니다. 예. 한 편은 지난 2007년작입니다. 마이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또 한 편은 지난 2000년, 벌써 1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네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에린 브로코비치. 네. 두 편의 영화를 좀 한 맥락에서 좀 쥐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영화와 에린 브로코비치의 공통점은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거대 기업에 대한 그 소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예.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고요.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두 영화 모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심이 발화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의로 나아가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니 길로이 감독이 연출한 마이클 클레이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지 클루니가 맡은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변호사인데요. 네. 로펌에서 일하는 45살 이혼남 변호사입니다. 근데 변호사긴 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뒤처리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객들이 뭐 사고를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원되는 그 말이 변호사지 해결사죠, 해결사. 네. 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이 로펌에서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주 큰 소송권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소송을 맡았던 담당 변호사가 아서라고 이제 조지 클루니의 선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갑자기 막 옷을 벗고 난동을 피워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되면서 이 로펌에서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마이클 클레이튼한테 가서 네가 좀 봐라. 쟤 좀 이상하다. 네가 좀 해결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게 얼마나 유노스 소송이 굉장히 큰 소송인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보내죠. 근데 가 봤더니 약간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이제 이 아서가 굉장히 거대한 진실, 아주 추한 진실이죠. 이 추한 진실이 조작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들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한 것이죠. 네. 여기서 뭐 당연히 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클 클레이튼도 이 유노스의 편에 서서 이들의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변호하려면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채집하면 될 텐데 그 유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또 무마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훼손시키거나 왜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서는 도저히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 양심적으로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예.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마이클 클레이튼이 찾아갔더니 그때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살로 처리가 되죠. 아서가 죽습니까? 예, 아서가 죽습니다. 네. 주인공은 안 죽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클레이튼이 이거 뒤에 뭔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유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추악한 짓을 뒤에서 벌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말을 안 들었던 아서를 거의 뭐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을 붙이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조지 클루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클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일단 동생이 굉장히 도박빚을 많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뭐 사고를 뭉치어서 이 동생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몇만 달러를 갚아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유노스의 변호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이클 클레이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양심의 편을 쓰죠. 예. 이게 벌어먹자고 이렇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거기에는 물론 아서의 죽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 양심이 어떤 순간에 발화를 해서 그것이 정의를 구현한, 정의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기자 평론가들의 평점이 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 평론가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로저 에버트가 만점 평점을 준, 그래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런 영화의 흐름이 사실은 지금의 관객들에게는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관객들 평점은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참 되게 흥미롭게도 그 7년 전인 2000년에 나왔던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에린 브로코비치 평점 찾아보시면 9점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이제 예. 관람객들, 예. 관객들 평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뭐 전문가 평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소재의 영화인데 이 정의를 실천하는 내용의 영화가 2007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2000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그때와 2007년의 시대적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재밌는 지점이네요. 네네. 어찌됐든 그 2000년에 개봉했던 에린 브로코비치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오션스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죠. 스티븐 소더버그. 예, 네. 이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또 뭐 로맨틱 코미디로 90년대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줄리아 로버츠. 평점 높은 게 주연 배우 때문 아니에요? 조지 클루니는 뭐 안 멋있네요. 네, 조지 네. 클루니도 멋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때까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굉장히 다른 역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그때 당시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여성 역을 맡았는데 이 작품으로 줄리아 로버츠는 생애 처음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뿐이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체 말로 일자 무식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2번이나 이혼을 했고요.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게다가 돈도 없어서 은행 잔고가 $16. 예, 아주 그냥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죠. 뭐 전 대통령보다도 못한 네. 삶을 사셨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뭐 생계가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직업 속에서도 가보고 하는데 아무데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연찮게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 있던 변호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무조건 찾아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죠. 나 여기서 격리라도 하겠다. 네, 무조건. 나 여기서 일해야겠다. 나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배째. 네, 배째. 이러니까 변호사가 이거 쫓아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서류 정리나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 이 에린 브로코비치가 서류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서부에 있는 거대 에너지 회사인 PG&E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네. 그런 서류인데 거기에서 그 관련된 그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학 기록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갖게 돼서 한번 문득 찾아봤더니 그 PG&E에서 흘러나오는 말하자면 산업폐수죠.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 이건 그런데 아무도 소송을 안 했어요. 에린 브로크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자신이 모신다고 해야 되겠죠. 그 같이 일하는 변호사한테 이거 소송하자. 예. 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이거는 환경 민사소송인데 엄청나게 큰 일이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못한다. 게다가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니까 에린 브로코비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그냥 놔둬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네가 이 일을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해오면 하겠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오면 하겠다. 그럼 집단 소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닷새 동안 6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만나서 일일이 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남자가 불의의 상황을 목격한 뒤에 자신 안에 숨어있던 양심을 끄집어내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전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한 선량한 여성이 정말 불의의 상황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지점에서의 방법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설득을 하고 그이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집단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간 변호사가 수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하고 주민이 물어보니까 40%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소하게 돼서 받는 돈의 40%를 제가 가져갑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냥 서명서를 내려놓습니다. 네. 네, 너무 과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랬을 때 옆에 앉아있던 에린 브로코비치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네, 피해자는 우린데 이 사람은 종이 쪼가리 몇 개 들고 다니면서 40%나 뜯어간다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만약 패소하게 되면 당신은 얼마를 받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끄집어내게 된 뒤에 마침내 주민들이 서명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린 브로코비치는 물론 학력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서는 아주 도통한 여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정면 앵커의 국민TV 개국단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네. 에린 브로코비처럼 낮은 자세로 시청자들과 진심 어린 소통,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꼽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